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피셔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 매일매일 터지는 이슈들, 그리고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되게 등락을 하는 것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현지 시간 5월 5일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난 10개월간 중국 수입품의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10%를 부과해왔고 10일부터 10%가 25%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라는 말을 적었죠. 그리고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 역시 5월 6일 중국이 기존의 약속에서 후퇴를 했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10일 중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을 보고 나면 투자자들은 다시 또 공포에 빠집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실패하는구나, 무역 협상 쉽지 않겠는데, 이런 반응인데요. 현재로서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판을 깰 생각은 없으나 9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시 시작된 무역협상의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이것의 주식을 전부 매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주식형 자산을 전부 매도했을 경우 수는 두 가지죠. 첫 번째, 9일, 10일 미중 무역협상팀이 협상에 실패를 하고 최악의 국면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미국 양국의 관세는 더 크게 오르고 무역이 중단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주식형 자산을 매도한 것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었겠죠. 하지만 두 번째로 9일, 10일 무역 협상에서 협상이 진전되거나 타결되는 경우죠. 관세부과 발언은 사라지고 오히려 관세가 더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식시장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만약 지금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면 그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순 없죠. 자,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우에 항상 경제 지표를 통해서 대응해 왔고 트럼프의 트윗이나 시진핑의 발언, 이런 것처럼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5일로 돌아가 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처럼 나는 관세맨이며 중국과의 협상은 시작되었다, 시진핑과 저녁 식사를 한 후 90일 후에 협상은 끝날 것이고 관세는 우리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 이렇게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의 주가는 하루 만에 급락을 했죠.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가 바로 당시 기사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이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더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이런 우려 그리고 악재가 터져 나왔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경기 둔화와 주식시장의 폭락을 이끌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는 이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예견하는 다른 경제 지표들은 아직 양호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가 그 고객님들께 드렸던 저의 의견은 트럼프의 트위터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건 아직 없다 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바로 제가 지난 카페에서 12월 달에 기록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거 아직도 다 기록이 남아있죠.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저의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제대로 아주 미친 이런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 미중 무역 협상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 명예, 체면 전부 다 바닥에 떨어지고 일부 어떤 분들은 욕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금융계통에 오래 해먹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데 제 고객님들 또는 제 회원님들, 이분들이 전부 바보일까요? 그리고 그런 두루뭉실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아마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그동안 제가 경제 지표를 근거로 의견을 드렸듯이 그 당시 저의 의견 또한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하셨던 그런 타이밍이었을 겁니다. 당시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다면 저는 체면도 구기고 상당히 질타를 받았겠지만 다행스럽게 2018년 12월 이후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2018년 12월처럼 그럴까요? 최근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다른 경제 지표들은 아직 당장 폭락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또한 당시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바라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지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야 하는데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재선은 당연히 물 건너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잡는다면 물론 이런 중국의 태도 그리고 미국의 태도가 단기간에 증시의 흔들림을 만들 수는 있으나 이번에도 지난 2018년 말과 같이 아직 무역 협상은 진행 중이고 우려할 건 없다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 지표를 보고 경제 흐름에 맞게 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자는 겁니다. 매일 뉴스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밤새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고민하고 주식 시장이 조금 오르면 좋아하고 반대로 떨어지면 슬퍼하고 그렇게 마음을 괴롭히는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업이 있으시고 가정이 있으시죠. 그리고 퇴근 후에 그리고 뭐 주말에 스스로를 위한 시간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 주식 투자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마음고생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절은 주식과 함께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등락에 매일 터지는 이런 이슈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단풍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 이런 좋은 시절을 못 보고 좋은 세월 다 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말의 의미를 잘 확인하시고 경제 지표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흐름에 맞게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나머지 시간들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그런 시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경제 지표 하나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등급이 낮은 회사의 채권 금리와 등급이 높은 회사의 채권 금리 이 차이를 말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거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를 높게 주어야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죠. 반대로 회사의 규모가 크고 건실하다면 적은 이자만 주어도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채권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림의 지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실한 기업의 높은 금리의 채권 금리에서 우량하고 이런 건실한 낮은 그 채권 금리를 뺀 이 마이너스를 한 값입니다. 2001년 IT 버블 사태 당시를 보시면 이 값이 올라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보셔도 이 수치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실한 기업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그림처럼 스프레드 지표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경기 둔화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실제 기업의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이 채권자들은 주식 투자자들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적어지고요. 유통되는 이 회사 기업의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는 더 올라가야만 이렇게 거래가 되죠. 이런 이유로 그림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구간은 경기의 전망이 부정적이거나 경기가 악화되는 이런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의 증가율로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프레드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표는 하이힐드 채권의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낮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타이밍인데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트윗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의 경제 지표를 통한 의견을 드렸죠.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추적해서 관찰해서 모니터링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으로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진 않고 있네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